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대신 입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신체 검사를 하고 군 복무까지 한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재판부는 생활고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 입대한 28살 조모 씨.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인 척 군 생활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조 씨는 입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최모 씨에게 급여를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씨는 훈련까지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2개월간 병사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입영 대상자였던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유례가 없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춘천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리입영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역법 위반에 생활고가 양형에 판단되는 것은 다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주지 않으면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막대한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관련 사태 속보입니다. 계약자들의 피해가 3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온 아파트 계약자의 중도금 내역입니다. 대출금으로 나온 1억 2천만 원이 시행사 통장으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으로 예치됐어야 할 돈입니다. 대출기관이 보증금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까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먼저 일으키지만 인출은 시온특원에서 못한다.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그 이후에 허구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그렇게 모든 계약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던 계좌가 보증공사에서 갑자기 시행사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게 계약자들의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고하고 시온하고 얘기를 해갖고 시온으로 보내버리고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있지도 않은 층수, 호수에 대출이 되기도 하고 중도금 대출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대출을 해준 곳은 대구의 새마을금고 4곳.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부실 대출이 250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금융기관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건설사가 허위계약서 등으로 일으킨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 이미 지난해 말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임원 5명을 해임하고 직원 10여 명을 중징계했다는 겁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조치를 하였고 관계자 및 시행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에 수사기관의 고발까지 완료를. 아파트 계약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부실 대출 책임이 있다며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통합 방안이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대로 두면 중도공사의 파산 위험이 크다. 오히려 통합이 동반 부실을 가져온다 등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KBS는 복잡한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큰 틀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청초 기자가 파산 통합 등 경우의 수에 따라 돈이 얼마가 들지 따져봤습니다. 춘천 하중도 주변 개발을 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업을 할수록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애초 사업 자체를 2천억 원 넘는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반공사 등에 돈을 다 쓰고도 사실상 수익은 없는 상태. 무리한 땅 판매 계약은 줄줄이 해지돼 오히려 배상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밀린 공사비, 세금 등을 내는데 또 빚을 냈습니다. 결국 파산 위기까지 왔습니다. 강원도가 부랴부랴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중도공사가 파산하면 피해가 막대하다고 우려합니다. 당장 대위변제금의 배상금까지 4,100억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하중도 땅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의 선택지는 유지하느냐, 넘기느냐 두 개로 압축됩니다. 두 경우 모두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은 다 못 받을 공산이 큽니다. 다만 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강원도가 당장 얼마를 투입해야 하느냐입니다. 중도공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강원도가 급한 빚 1,800억 원을 갚아줘야 합니다. 반면 강원개발공사의 중도공사를 합치면 일단은 500억 원 출자면 된다는 게 도 설명입니다. 정성적인 면을 제외하더라도 단순히 산수로 숫자만 봐도 지지회의시 정속보다는 지지시 청산이 훨씬 유리한 방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원도의 셈법 자체가 당장의 손익만을 강조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강원도와 중도공사, 강계공의 관계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두 공사는 독자 생존이 어려워 강원도의 우회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통합의 부담도 결국 강원도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란 우려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박상윤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그 산하에 있는 중도공사와 강원개발공사. 통합의 손익을 정확히 따지려면 세 기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원도의 수요를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영 전반을 놓고 그리고 강원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가 두 곳에 직간접적으로 쓴 재정은 천문학적입니다. 먼저 중도공사. 강원도가 빚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고 사업을 위해 다리도 지었고 출제했던 하중도 땅도 다시 사줬습니다. 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비용을 모두 합치면 7,9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중도공사 문제 해결에 최소 1,8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당장 소송 패소 위약금 등으로 최대 300억 원을 1차 추경 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가 강계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자한 땅은 2,000억 원 규모. 여기에 중도공사를 더 맡기려면 당장 500억 원을 강원도가 더 출자해야 합니다. 이게 사업이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꾸 지원을 한다면은 출자를 한다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계공은 이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공사 통합과는 별도로 앞으로 1,600억 원을 또 출자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방안이든 강원도의 측면 지원이 전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공사의 사업성 개선 등 근본 대책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눈앞의 숫자 뒤에 감출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업 부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책임 규명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2025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고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강원FC는 올해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통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사상 첫 리그 준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프로축구 강원FC. 올 시즌은 신임 정경우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정 감독은 새 시즌에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도 공격 축구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또 상대를 어렵게 하고 또 강원만의 색깔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색깔 있는 팀으로 단단한 팀으로. 지난 시즌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팬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작년부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모델을 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올 동계훈련도 명확한 시스템을 통해서
철학과 방향성을 잘 잡아줬고. 양민혁과 황문기, 김영빈, 윤석영 등 주축 선수들이 떠난 빈자리는 홍철, 윤일록, 김민준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채울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 중인 김대원, 서민우 선수도 시즌 중 복귀합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동계훈련 1, 2차를 통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FC는 올해 K리그1 정규리그 38경기 외에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코리아컵 경기 등을 치르는 대장정을 펼칩니다. 강원FC는 다가오는 일요일 대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와 홍천, 평창, 영월, 횡성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 마케팅 협의체인 5발자국 협의회가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 사업 계획과 연계 관광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캠핑장과 지역 식음료 산업 연계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5발자국 협의회는 공동 마케팅 등 관광 협력을 위해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습니다. 원주시는 올 초부터 현수막 정비업체 운영을 주말에서 평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불법 현수막 정비 인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 자체 단속팀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원주시는 또 올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7천만 원 늘어난 1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평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평창읍 내운지구의 농업용수 공급망을 정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내운지구 농경지와 연결되는 6천여 미터의 용수 공급관로가 교체됩니다. 대상 구역은 평창읍 다소리와 임하리, 주진리 일대 70만 제곱미터 넓이 농경지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뇌운지구의 농번기 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중소기업과 농특산물 생산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영월몰 운영을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영월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제품 홍보를 돕습니다. 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계절과 명절 기획전 등 특판 행사도 6차례 마련합니다. 영월몰은 2018년 문을 열고 현재 40여 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7급 공무원을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로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공공계약을 빌미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배우자 차량의 할부금을 한 납품업체에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지난해 강원도 내 관광지 가운데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내비게이션 검색 목적지 순위는 1위가 속초관광수산시장, 2위 속초해변, 3위 강원랜드 카지노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집계가 시작된 2018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강원도 내 검색 관광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옥계양 물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강원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본부, 물류이동 대행업체와 옥계양 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시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컨테이너 취급 방안 반영을 추진하는 등 옥계양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가 북평국가 일반산업단지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오는 26일 만료되는 북평산단의 중기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북평산단의 특별지원지역 자격이 만료되면 산단 입주기업이 물류 운송비와 폐수 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업체 경영난이 가속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집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강릉에선 특정 중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줄면서 큰 부작용도 우려돼 지역사회 차원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강릉시 구도심권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전교생이 1000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도 이 학교를 지망한 학생 수는 정원보다 10명 정도 모자랐습니다. 반면 신도심 인근 중학교는 학생이 몰리면서 올해 30명 넘는 지원자가 다른 중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택지 조성, 학원가 밀집 등에 따라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쏠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자가 특정 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2029년 지역 중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특정 지역 중학생 수가 늘거나 소폭 감소하는 반면 구도심권의 경우 감소폭이 컸습니다. 학급수를 무작정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임의 배정, 그러니까 원하지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밀이나 과소학급 발생, 교육 여건 불균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좀 특성화 학교로 좀 교육 경비라던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하면 또 학교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9년 강릉 지역 중학생은 모두 4,220여 명으로 지금보다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학교 간 불균형 해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 교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방과 후 학생 돌봄과 귀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쓴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지검장에 대해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을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빗댄 것은 독립열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통해 헌재를 폄훼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이 검사장을 해임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가 10도 안팎으로 반짝 추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아침보다 10도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춘천의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올라 초봄처럼 따뜻하겠고요.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에는 철원 영하 6도, 원주 영하 3도, 강릉은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철원 8도, 춘천과 원주 9도, 동해안은 10도 이상을 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욱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인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